안녕하세요. 세무사 세명이 모여서 세법 한번 쉽게 얘기해 보자고 하는 산무사 TV에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혜 쌤사입니다. 얼굴을 들이밀 수 없는 김땡땡 생각합니다. 너도 뭐 하나 해. 나는 제가 앞에 할게요. 멘트가 많으니까 네. 하는데, 뭐, 뭐뭐뭐 전문가. 조형처럼, 뭐,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이중에 세무사. 말을 잘하지 않는 이종혜 쌤사입니다. 자, 오늘은 전에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이 드디어 뭔가 성과를 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폭탄이 터졌다. 자, 상속세를 60억으로 신고했다가 320억으로 추징당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자, 보면은 일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상속세 개정에 대한 개정 내용이라기보다는 상속세 개정이라기보다는 자, 부동산 감정평가를 더 공정하게 음, 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인데 자,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해서 상속 및 증여세를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꼬마 빌딩이나 수도권 지역 등 감정평가 확대 시행을 하겠다 해서 평가사업 예산을 24년에는 약 40억 정도, 40억 매덕 됐었어. 그거를 90억으로 25년에 늘리겠다. 한마디로, 두 배 올렸네. 그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2배 정도로 올려갖고 더 많이 하겠다라는 네. 내용이었고, 요 방송은 저희가 저기 1월 8일 날 우리 방송했었어. 했었군요. 상속세, 내용 맞아요. 하면서 1월 8일 날 방송했었는데, 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 수수료들을 들여서 음, 자, 평가해가지고 상속세 신고하는 게 아직 우리 익숙하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일단 비용이 발생해요. 상속세 수수료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 납부세액이 일단 증가하죠. 재평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납부세액 자체도 증가하는데 네. 자, 긍정적인 효과로는 상속받을 때 기준시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가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상속 시점에서 내가 취득하는 건데 네. 상속 취득을 하는 건데 상속 취득 가액 자체가 올라가서 나중에 양도할 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음, 그런 부분하고 조사 때 추징당할 위험이 좀 더 적어. 음, 추징당할 세액이나 위험이 좀 더 적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평가에 대한 문제는 가산세가 붙지 않아서 상관은 없는데 돈 더 나가는 거는 평가 재평가해갖고 돈 더 나가는 건 사실이죠. 그게 오늘 얘기해 볼 사례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데 상속받은 취득가액이 올라가니까 그런 장의 양도세가 별로 결국에는 양도 그렇죠. 세액이 줄어든다. 자,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내용을 일단 우선 한번 살펴보면은, 자,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종류는 원래는 비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어. 네. 왜냐면은 사례가액이 없잖아. 주거용은 그렇죠. 사례가액으로 좀 나오는데. 근데 25년부터 모든 부동산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의 시가하고 공시가액의 차이가 10억 이상 나는 것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별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5억 이상 나는 거는 다 하겠다.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기준이 진짜 딱 5억으로 기준이 지켜지는지까지는 모든 사례를 분석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그 예산은 46억에서 91억이었네. 음, 91억으로 늘어났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전에 예고했었던 내용인데, 성과가 드디어 나왔어요. 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 증여 고가주택 확대된 국세청 감정평가로 바로잡았다. 라고 음, 얘기를 해요. 자, 25년 1분기에, 감정 단독주택 같은 걸 감정한 게 75건 정도 됐고, 가액 자체는 87%가 증가했다. 엄청, 100억에, 10억에 신고했으면 18.7억으로 증가했다. 네. 대부분 평균 잡아서 그 얘기고, 그 중에 하나는 60억 원의 이제 기준시가로 홍화빌딩 있잖아요. 홍화빌딩을 60억 원에 신고했는데, 325억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433%가 올라서 추징당했다라고 이건 구슬이 안 할 이유가 없네. 이거는 국세청에서 이제 자기네가 보도자료 발표한 거야. 우리 이만큼 성과냈다. 근데 저거는 납부한 수혜낸 사람 입장은 거의 피눈물을 나는 수준인데. 그럴까요? 폭탄이죠. 자, 밑에 여기부터 한번 볼 건데 60억에서 320억으로 재평가해서 추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60억에서 320억으로 재평가해서 추징하면은 대충 260억. 계산해 보면은 20억 내고 상속세 잘 냈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150억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와, 130억 정도 더 추가로 추징 당한 거지. 그럼 가산세도 붙을 거 아니야. 아니 평가는 가산세 안 받아요. 그렇다? 뭐야 몰라? 헷갈렸다. 어떻게 얘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났어. 평가로 인해서 납부한 게 가능성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평가 그 친구가
그 재산 자체가 누락된 거는 가산세가 붙는데, 네.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부동산은 평가가 아, 들어가죠. 어.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그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음. 추징당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안 붙어. 몰랐네. 본세만 이 정도, 그러니까 본세만 130억이라는 거죠. 케이스를, 이게 있었는데 케이스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위에 보면은 25년 1분기에 구세청은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했다. 자, 2,847억으로 신고된 것들이 5,347억으로 증가했다. 네. 75건이. 자, 그 중에 이제 성수동 카페거리의 꼬마 아, 빌딩이야. 이거 근데 약간 그런 게 세무사 통해서 신고했을 건데, 네. 세무사가 이거 예측을 못한 거는 조금 맹점이라고 봐요. 난 무조건 웬만하면 평가하셔라. 요거는 100% 추징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물론 세무사도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본인이 그냥 난 60억으로 신고할래요. 넘어갈 수도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려워졌다라는 게 이제 이 얘기 취지고, 자, 일단 부동산 신고 종류별로는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 빌딩, 아까 그 325로 된 거, 한 건당 증가율은 얘가 제일 큰데,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주택이 일반 꼬마 빌딩 같은 것보다는 더 증가율이 높다. 밑에 보시면은, 자, 건당 증가액은 이렇게 돼 있는데, 증가율을 보면은, 자, 꼬마 빌딩은 79%, 대충 80% 정도 되고, 주택은 거의 100%가 올라갔다라고 주택은 보시면 없네. 돼요. 주택이 더 높다. 이건 여기 있는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 아니야. 아파트는 따로 나오는데, 자, 일단은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보면은,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단독주택 주택이잖아. 걔네는 시가가 없어. 그래서 걔네는 기준시가랑 그러니까 공시가액이랑 이제 시가평가한 가액이랑 차이가 꽤 많이 크단 말이야. 거기서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인데, 자, 보면은, 자, 단독주택의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액은 151%. 아까 위에 나왔던 100% 나왔었잖아, 103%. 네. 이게 내려간 건 아마 아파트 때문이겠지.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자, 보면 논현동, 삼성동. 지금의 인덕주택이 여기 보면은 단독주택 면적 넓은 거 네. 신고액은 37억으로 했는데 140억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 거야. 마당 있는 집이나 이런 것도 있지. 왜냐면 땅이 비싸잖아, 이 동네는. 그쵸. 그리고 33억에 신고했었는데 95억으로 재평가한 것들. 자, 이게 이제 매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거기 있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네. 자, 조사 나왔을 때 이제 재평가해가지고 다 추징당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할 때 수도권에 있는 단독주택은 난 무조건 평가받으라고 말씀을 드려. 네. 네. 분명히 차이 커요. 아니면 탁상감정 딱 받아봐도 그 차이가 몇십 프로 이상 돼. 근데 비싸니까 억울로 되겠지, 그게 이제.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은 상속받은 사람이 웬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부동산 집 하나 있는 사람이면 그 집 팔아야 되는 팔아서 상황이 나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애초부터 그걸 알고 있었으면은 상속 당시에 계약 체결하고 빨리 처분을 하면 그래도 제값받고 양도세도 안 내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게 조사가 나오는 거는 신고 마감기간 끝나고 나서 몇 개월 있다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양도세도 부담을 해야 돼버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 그러면은 여기서 상속세에서 추징당해서 뺏기고 양도세 때문에 또 뺏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왜냐하면은 펜트하우스라든가 위에 있는 대형 아파트 혹은 뭐 50평 정도 되는 대형 아파트 같은 것들은 거래가 안 돼. 거래 자체가 다 없으니까. 개수도 별로 없고 거래가 잘 안 돼. 그럼 걔네들은 매매 사례 가격이 없어. 네. 그러면 34평 같은 애들은 지금 보면은 자 대형 아파트 어디 있니? 마우스 포인터. 신동아 자 20억으로 226평방미터 20억으로 신고를 했어 기준시가로. 네. 그러니까 사례가 없으니까. 근데 49평방미터짜리가 그 동네에서 21억에 거래가 돼. 그러니까 49평짜리는 21억에 신고했는데 얘는 20억에 신고하는 사례가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정하게 하겠다. 그게 이제 국세청의 입장이었죠. 자, 그러네. 180, 85. 10이죠, 이제부터. 자,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상속 증여시의 기준 시가 평가가 아닌 감정 평가로 시가 평가를 신고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감정 평가 비용이 발생해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인데, 자, 재산평가 가치 차이에 대한 추징은 상속 및 증여세, 본세의 추징은 있지만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근데 가산금에 이제는 문제는 발생해요. 가산금은 당연히 덜 냈던 세액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발생하는데, 우리가 신고해서 한 항목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네. 일단 먹고 들어가잖아. 음. 그리고 만약에 무신고하면 20% 먹고 들어가고, 네. 자, 그거는 없다. 음. 평가 문제에 대한 거는. 자, 그리고, 자, 공식적인 시가 재평가의 대상은 신고가액 대비 차이가 5억 이상인 경우로 발표를 했으나, 네. 웬만하면 저는 수도권에 있는 거는 이래저래 그냥 좀 평가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리고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매매가액이 사례가액이 잘 형성되지 않는 토지, 단독주택, 꼬마빌딩, 그리고 대형 아파트가 주 타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요런 자산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어르신이다. 네. 라고 하시면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분들의 자식이다. 나는 곧 상속을 겪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냥 감정평가 고려하시고, 감정평가 하시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세액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 어, 근데 이거를 뭐 잠깐 답설을 하자면은 항상 이제 신고를 할 때 공무원에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공무원이면 어떨까? 근데 이런 부동산 평가 하나만 잡으면 그냥 자기 실적을 금방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치? 그럼 안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당연히 이거는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털어내는 입장이고 우리는 안 털게 딱 잡아놓는 입장이야. 근데 요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지금 공시가액하고 시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서 이건 알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아직 뭐 구체적인 내부 규칙이나 이런 건 안 나왔다고 하는데 포상제도가 지금 6월부터 시행이 돼요. 공무원 포상제도가 그 법령 개정돼갖고 올 초에 올라왔는데 최대 2천만 원까지 추징세액이나 아니면 승소해서 이제 징수한 세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좀 더 빡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자, 다섯 번째로 신고 단계에서 세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조사 단계에서 재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세액이 나올 수 있어서 특히나 부동산만 갖고 계신 분들은 딱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뭐 아까 그 사례에서 20억 딱 맞춰갖고 현금 구해서 딱 납부를 했는데 한 1년 있다가 150억, 130억 추가 납부가 돌아온 거야. 근데 거기에 가산금 이자까지 나오잖아. 그럼 130억이 아니고 더 된다는 소리인데 네. 그렇게 때려 맞으면 갑자기 뇌에 충격이 딱 뒷골에 충격이 딱 오면서 건물을 그치. 팔아야지 충당이 되는 사례가 생기는데 팔리지도 않아 이런 애들은. 너무 크지. 그러면은 금매로 내려야 되고 네. 금매로 가격 내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드릴 말씀입니다. 말이 좀 빨랐죠? 아닙니다. 근데 내용이 안 찼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네. 이게 하면 25년 당장부터 하는 거네요. 아니 하고 있는 이미 건가? 하고 있어. 네. 이미 해서 상반기에 해서 실적이 나온 거를 자기 아. 공세청에서 발표를 한 거야. 우리 이렇게 잘했어요, 평가. 그 상속세 같은 거 공정하게 했어요. 이건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공정을 원하지 않지. 근데 이건 명분도 있고, 실제로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아까 근데 요 보면은 너무하네. 대형 아파트 사례 보면은 자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얘는 20억에 신고하고 했는데 얘는 226평방미터면은 70억 되는? 거의 거의 70평, 80평 80평 되는 거다, 평수로. 근데 49평방미터면 몇 평이야? 10평인가? 15평, 16평. 15평은 21억에 신고했는데 80평짜리는 20억에 신고했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이런 거는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네. 근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피해라고 하기는 그러는데 덜 냈었던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공정하게 하려면 빠르게 상속세 공제라든가 상속세 제도를 개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속세 공제는 30년, 40년 전 그 제도를 그대로 네. 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서 평가는 똑바로 해가지고 공정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 더 많이 걷겠다. 그럼 누가 좋아해?
자, 어떻게, 지금 당선되신 재명이 형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말씀 조심하시죠. 이재명 대통령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 어때? 대통령님이 보실 수도 있어요. 아유, 형이라고 했잖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맞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바라지도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정도만 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